6.25 전쟁의 폐허에서 피땀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전자, 조선, 방산 등 세계 최첨단 기술과 고급 인력을 그 누군가가 훔쳐가려고 총공세에 나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첨단 기술과 고급 인력을 빼돌리려는 중국 공산당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도 중국에 맞서 기술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노리는 한국 산업 분야는 잘 아시다시피 전자, 조선, 방산 등입니다. VOA, 미국의 소리방송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술을 훔쳐가기 위해 인재를 빼내거나 내부자를 매수하고 해킹을 동원하는 등 총공세를 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 구인, 한국 반도체 대기업 10년 이상 근무 경험 필요, 사택과 자녀 교육비 지원 등 한국의 헤드헌팅 사이트에서 이런 구인 광고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 전자과학기술 업계에서 중국 기업들의 인재 빼내기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에서 일하며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A씨는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은 회로기판 설계 등 기술 인재가 주로 필요한 만큼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기본적으로 연봉이 2배 오른다고 했습니다. 묘들 공장의 표면 스프레이 공법이라는 게 있는데 공장마다 공법이 다르고 중국에 이런 인재가 많지 않아 한국 업체에서 엔지니어를 구해 2년 계약을 하는데 한국의 2배 월급에 집도 제공하고 보험료도 전부 내준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례들을 여러 가지 틀어놓았습니다. 이어 한국에서 연봉 8, 9천만 원을 받는 엔지니어라면 중국에서는 2억 원 가까이 받을 수 있고 2년은 그리 긴 시간도 아닌데다 이 조건까지 더해지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의 관리체계, 생산기술 표준을 배우는 것도 중국 기업들이 인재 빼내기를 하는 목적 중 하나입니다. A씨는 한국에서 비교적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라면 과거에 중국에 오면 총감독, 부사장 등을 맡아 기술 분야를 총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세대 교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2년만 계약하는데 2년이면 그 아래에 있는 중국인이 거의 다 배우게 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 사람을 바꾸게 된다고 했습니다. A씨는 중국 기업에 있어 높은 연봉으로 인재를 빼오는 전략은 투자 대비 효과가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독자 기술 개발에 많은 돈과 노력이 필요한데 중국 기업들은 가능한 빨리 이익을 내기 위한 방법을 한국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중국보다 앞서 있어 사람들을 빼오면 신제품을 개발하고 산업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명대 정보보안공학과 박원영 교수는 VOA의 헤드헌팅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일 뿐 기업 내부 인사를 매수해 기술을 사고 파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지난 1월 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계열사 관계자 17명이 메모리 반도체 국가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과 국정원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2월 초엔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원 2명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OLED 패널 관련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기려다 근거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해킹을 통한 기술 유출이라고 합니다. 중국 해커들은 취약한 부분을 찾고 공격하는 데 능한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은 쇼단덕 인터넷 검색 엔진을 통해 기업 CCTV 시스템 빈틈을 찾아 연구소,
생산시설 등 중요한 장소를 감시해 기밀을 빼내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보안 취약 부수도 공격 대상입니다. 삼성전자의 러시아, 이탈리아 고객센터는 비슷한 수법의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박 교수는 보고서에 나온 악성 코드를 보면 기본적으로 중공 해커 짓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지 않은 고객센터를 공격했을까요? 박 교수는 그들이 우선 보안이 약한 부분을 뚫고 내부에 침입한 다음 보안이 강한 본부를 공격하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중공 해커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박 교수는 금전적 매수든 해킹이든 문제는 이런 행위가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에는 카이스트 모 교수가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중국의 한 대학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세계 50위권 안에 드는 정상급 대학으로 해당 교수는 카이스트가 충칭이공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교육협력 프로젝트 책임을 맡고 있는데 중공의 천인계획에 참여했거나 중공 정부로부터 별도의 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서 천인계획이란 중국이 해외에 진출한 자국의 과학기술 인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데요. 이들을 산업 스파이로 활용해 외국 기업들의 첨단 기술을 중국 내로 갖고 들어와 이른바 그림자 실험실을 만들도록 강요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박원영 교수는 중국 해커 역시 중공인민해방군 소속으로 중국 정부가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에 한국 기술 유출의 최대 행선지가 됐습니다. 국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0월까지 지난 5년간 123건의 기술 유출 사례가 적발됐는데 이 중에서 84건이 중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한국은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중공이 기술 훔치기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더욱 은밀하고 쉽게 발견되지 않는 수법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암호화폐로 기술을 사고 팔고 더 많은 해킹 공격을 하는 등 그들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의 과학기술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반도체 등에서 크게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전체 기술 수준 차이는 1년으로 줄었고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수출 유사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고부가가치 기술 제품을 주로 수출해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 위상도 덩달아 높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사슬이란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데 여러 나라의 중간재가 활용되는 체계를 말합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의 전 경제통상관이었던 박승찬 중국 경영연구소 소장은 VOA에 중국이 이전엔 글로벌 제품 사슬에 머물렀다면 이젠 가치 사슬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소장은 지난해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지만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유치한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 여전히 미국을 앞지르고 있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던 외국 자본은 철수했지만 수많은 지식 및 기술 집약형 기업들이 대중국 투자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공급업체의 80%가 중국에 분포해 있고 나머지 20%는 한국, 대만, 일본 등 주변 국가에 있습니다. 박 소장은 중국 위주의 가치 사슬을 깨면 고부가가치 제조업 전반의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의 배경으로 삼으면 더욱 의미가 클 것입니다. 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생산 방식이 미래의 경제 패러다임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전 세계 정치, 경영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국은 이를 전략적 기회로 삼을 것이 분명하고, 미중 관계 역시 분수령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박 소장은 그동안의 기술 시대와 고부가가치 기술 시대를 분리해보면 미중 관계는 늑대와의 춤처럼 서로 필요해서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평화롭게 공존했던 것인데, 제4차 산업혁명이 큰 변화를 가져왔고, 중국은 미국의 기술을 제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이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게 계산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중공도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은 분명 미국과 관계없이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술 독립, 자력 경쟁을 제시하며 튼튼한 공업 토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재료, 부품과 설비가 전부 중국에서 생산돼야 하지만 내수 시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중국 내부 순환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박선창 소장은 이 과정은 매우 길겠지만 중공은 현재 상황에서 미국에 직접 도전할 수 없으니 멀리 보겠다는 생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어떤 미래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 박 소장은 직접 대답한 대신 전자화폐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현재 중공은 전자화폐 배출을 서두르고 있고, 내년부터는 전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국은 중국에 뒤지고 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가 지배하는 통화 공급의 영향은 엄청나게 크지만 전자화폐에 있어서는 규칙과 위상이 완전히 다를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미중 관계 문제는 이미 테이블 위에 놓여 있어 뒤로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중국이 얼마나 교묘한 수법으로 우리나라 첨단 기술과 고급 인력을 빼가고 또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떤 경제 전략을 세웠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 맞서 첨단 기술과 고급 인력을 지키기 위한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추봉기 이슈타파가 추천하는 에포크타임스 무료 구독 신청하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